행복하고 장수는 늘 같은 동의어냐? 그렇지 않아요. 좀 짧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길게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이제 몇몇 가지를 해야 되겠죠. 장수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제일 먼저는 일단 행복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예요. 예. 장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유전을 어떻게 이겨요? 그냥 뭐 대대손손 오래 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트랜스휴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랜스는 바꾸다라는 뜻이고 휴먼은 인간. 그래서 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거저거 바꾸어 가면서 내 삶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란 말이 초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초월해요? 나의 수명을 초월하고 나의 지능을 초월하고 나의 체력을 초월하고 이렇게 초월해 가면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사는 인간을 트랜스휴먼이라 그러는데 우린 다 그렇게 트랜스휴먼이에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또 내가 내 몸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수명을 또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먹어가면서 내 몸 쪽에 안쪽에 있는 건강성을 더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다 트랜스휴먼인데 이런 트랜스휴먼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없던 유전자를 일종의 부가적 유전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행복한 장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복하고 장수는 늘 같은 동의어냐? 그렇지 않아요. 좀 짧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길게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이제 몇몇 가지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어도 아침에 이 시간엔 일어나. 아침 이때는 요거 먹어. 그리고 난 하루에 요거를 딱 해. 나만의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요새 말로는 루틴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영어잖아요. 나만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의 플랜, 나만의 계획을 짜서 그건 뭐냐면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인생 시간표. 누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지만 늘 이 사람은 이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그 스케줄대로 그 삶을 매일같이 사는 거거든요. 장수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먹는 거, 그 다음에 주무시는 시간 너무나 한결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는 뭐 집에서 이런저런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때 되면 주무세요. 그러면서 내 몸의 안정성을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이 몸의 안정성은 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먼저 구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정한 일상생활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얘기 뭐냐면 정신적인 안정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유지만 된다면 이 사람은 약간의 업다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이 유지되는 분들은 상담 현장에서도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삶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봤더니 오래된 그 일상이 무너지면 이 사람은 진짜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려요. 이를 악물고 나의 일상을 유지하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의 일상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정신에도 굉장히 강인하게 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일상을 중심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날 시간이 딱 이때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앞서 나가서 가자!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난 몇 시에 일어나고 월요일엔 뭐하고 화요일엔 뭐하고 수요일엔 뭐하고 난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일요일엔 난 뭘 해. 이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바빠요. 바쁘고 그러면서 보통 요 안에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있어요. 혼자 오래 못 살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할 수 있다면 배우자랑,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랑, 할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랑 함께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다가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요건이자 행복의 요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성이에요. 긍정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 이를테면 딱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아유, 전신골절 아닌 게 어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90에 95세에 흉추가 골절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12번 흉추만 나간 게 어디요. 다른 데 병원 가보니까 나갔다가 그냥 걷지도 못하고 가두고만.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프실 텐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떡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다행인 거 다행인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좋게 해석하고 어차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걸 수용성이라고 하겠지만 전 이것마저도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성도 유전적인 소인이 다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불행을 씹는 분들이 계시고 행복을 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치 인간의 이 불행감과 행복감은 이 안에 마치 소가 4개의 위가 있잖아요. 뭐 호기, 벌집이, 주름이, 속주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이런 4개의 위장이 있어서 이렇게 위를 되새김질을 하는데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을 되새김질해요. 행복하다 말하는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행복을 되새김질하고 행복의 요소를 이렇게 찾아내요. 마치 여드름 짜듯이 행복을 이렇게 짜내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는지.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이분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거기에 가미가 되니까 말 그대로 행복이 장수와 함께 이분들의 트레이드마크, 가장 대표적인 대표 언어가 되면서 이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 그리고 이분들이 보서 이 긍정성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합성이라고 불러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았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래도 이게 뭐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게 내 최선을 다한 게 이거야. 별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온 내가 나쁘지 않아. 앞으로 또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성이자 동시에 통합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다 무릎 꿇어요. 수치심 앞에 또 죄책감 앞에 잘못했던 후회 앞에 다 날마다 무릎 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해석의 능력일 수 있어요. 안 된 일도 좋게 보자. 그리고 잘 안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눈 감는 건 아니겠지만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어쩌면 노래 중에 왜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분들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걸 증명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존심은 커져요. 삼자 대면의 이 변화들이 막 나타나는데 분명한 건 자존감이 떨어진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벌써 다른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체력도 떨어져 있고요. 돈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건강한 미래도 떨어져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쭉 전체적인 수위가 낮아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감도 같이 그 수평계를 낮추는 거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것에 대한 기준치를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20대의 청춘을 가질 수 없잖아요. 30대의 피부결을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40대 돼가지고 내가 10대에 가졌던 시력을 갖기도 어렵고요. 아직 눈 좋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50대에 갔을 때 10대, 20대가 가졌던 그 풍성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60대가 됐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꼿꼿한 허리를 가질 수가 없고요. 내가 70대가 됐을 때 마라토너의 무릎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80대가 됐을 때 어깨에 쫙 펴진 그 근육이 빵빵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갈라진 근육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요. 90대에는 내가 걷는 게 그냥 50대만큼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몸의 불편함이 사실 자신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자존감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빨라진 속도 속에 느린 사람은 늘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2의 인간, 제3의 인간처럼 다루어지고요. 아이들도 이제 커서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영역을 갖추어 가면서 우리는 1순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처음 그 아이들을 낳고 키웠을 때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았던 신을 바라보는 듯한 그 반짝이는 눈망울은 이제 아이들은 없고요. 아이들 우리 볼 때 어떻게, 때로는 어떻게, 걱정하는 것 같은 눈빛. 내가 내 부모를 부양해야 되나라는 눈빛. 왜 다른 부모들은 유산도 많다는데 내 부모는 이렇게 돈이 없나. 이런 눈빛이 말을 하지 않지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약간 좀 모자라게 산 것 같고 부족하게 산 것 같고 좀 잘못하고 산 것 같고 이렇게 지난 건 한숨이고 남은 건 주름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것들의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 보잖아요. 한 계단 올라가 보면 시야가 달라져요. 또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또 달라져요. 이걸 층으로 바꿔볼게요.
1층에서 창을 보는 것과 10층에서 밖을 보는 건 달라요. 20층의 뷰는 다르겠죠. 100층의 뷰는 완전히 다르겠죠. 100층을 안 가봤네. 예. 100층의 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다리가 아파서 층수를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르게 걸러서 뛰어 올라갈 수 있었던 바로 그 100층의 뷰, 그 수평선을 생각하고 지평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낮춰야 돼요. 기준치를,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건강성에 대한 해석의 기준도 낮춰야 돼요. 아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뭐 건강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유, 내가 뭐 다른 거 없어도 그래도 BPR 집이 있으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이렇게 기준을 좀 낮춰야 되고요. 아유, 다른 자식들 뭐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내 자식 안 아픈 게 어디야? 자기 인생 살고 있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에 더 낮아질 우리의 여러 체력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꿀린다는 생각 갖지 않고요. 비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떤 분이 생각하겠죠. 아니 그렇게 계속 기준을 낮추면 그럼 발전은 어디 있냐 하겠는데 기준은 기준대로 낮추고요. 대신 올라갈 지점을 달리 또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를테면 저는 체중이 자꾸 늘어요. 체중계 자꾸 올라갈수록 자꾸 체중이 느는 게 체중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 문제잖아요. 근데 내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뭐 갱년기가 돼서 나이살 찌는 거고요. 아니 살찌는 게 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몸무게 20대의 청바지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20대의 청바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고통이에요. 약간의 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습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맵시는 나지 않더라도 습한 사가지고 뭐 뚱뚱할 때도 있고 좀 날씬해져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무조건 낮춘다는 게 핵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존감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면 자존감 별로 안 떨어져요. 인생은 남이 만든 기준 속에서 내가 맞추지 못할 때 우린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건데 때로는 이 기준을 나이 먹으면 내가 조절하면서 그 조절 속에서 나는 또 다른 행복과 때로는 만족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수위 조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쩌면 포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포기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 나도 내 자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